엄마 여기 잠깐만 계세요. 금방 올게요. 안에 가서 접수만 하고 올게요. 그래, 얼른 다녀와라. 그날 밤 그 말이 우리 모자가 나눈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엄마 잠깐만 여기 계세요. 눈보라 치는 겨울밤 병원 정문 앞에서 아들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탁 하고 울렸습니다. 고지어 붉은 미등이 번쩍이더니 검은 세단이 천천히 언덕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것은 눈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첨보다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옷두어 벌과 세면도구 몇 개, 평생 빨래터에서 손이 터져라 일하며 모은 제 재산은 모두 아들 손에 남겨둔 채였습니다. 몸을 웅크리자 싸구려 패딩 안으로 찬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심장보다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병원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나와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는 어디 가셨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곧 온대요. 아들이 수속 밟으러 갔어요. 경비 아저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 자주 봅니다. 할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계속 계시면 얼어 죽어요. 저는 허리가 굽은 노인처럼 어기적거리며 발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차갑게 또렷했습니다. 놈들은 모를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모든 길을 녹음하고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을. 이게 그냥 버려진 노인의 비극이 아니라 복수의 서막이라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끝까지 들으시고 나 같은 어르신이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아침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아들 진우는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엄마 오늘 공기 좋다. 바람 쐬러 멀리 드라이브 갈까? 엄마 좋아하는 갈비탕 집도 예약했어. 평소 같으면 투덜대며 스마트폰만 보던 며느리 유나는 그날따라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섰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유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니도 좋은 공기 좀 쐬셔야죠. 차에 타자마자 저는 허리를 세우고 앞좌석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진우의 귀 뒤쪽이 잔뜩 굳어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긴장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유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오늘 일 제대로 해야 해. 이제 더 미루면 우리 진짜 끝이야. 저는 눈을 감고 잠든 척하며 뒷좌석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노인네가 졸면 귀도 다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엄만데 너무한 거 아니야. 유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대출이 얼마인지는 알아. 카드 돌려막는 것도 한계야. 어머니 집 팔면 빚 다 갚고도 남아. 병원에 계시면 차라리 편하시겠지. 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동네 전자상가에서 산 녹음기였습니다. 버튼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눌렀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제 심장도 같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인적 드문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단서 잘 받아놨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걸로.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노인 우울증이랑 치매 초기라서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른대. 유나가 킥하고 웃었습니다. 잘 됐네.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서류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어머니는 그냥 병원 침대에서 주사 맞고 계시면 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든 척 숨을 고르게 몰아쉬었습니다. 차는 산속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눈발이 굵어졌고 길 옆에는 허름한 요양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문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진우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잠깐만 있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접수하고 올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와 나 사이의 끈이 끊어졌다는 것을요. 그래, 다녀와라. 저는 일부러 어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두 사람 그림자가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복도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쪽은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경비실 의자에 앉자마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먼저 앞치마 주머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험 설계사였던 남편이 생전에 남겨둔 메모였습니다.
위급할 때 연락하라고 적어둔 동료 변호사의 번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공중전화를 찾아 숫자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김상호 변호사님 계신가요? 예전에 이도영 씨와 함께 일하셨던 분 맞으신가요? 수화기 너머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여기에 버리고 재산을 정리하려 한다는 것, 차 안에서의 대화를 녹음해 두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남긴 집과 예금이 모두 제 명이라는 것까지. 변호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곧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계신 병원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무 곳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경찰과 함께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그때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접수 서류 좀 보실게요. 보호자분이 밖에서 작성해 달라고 하셨어요. 여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환자 동의서, 치매 초기 진단서 요약, 그리고 자필 서명란이 가득한 위임장들. 저는 일부러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이거 다 제가 써야 해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간단한 서류예요. 여기만 사인하시면 보호자분이 알아서 처리하신대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경찰차 경광등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어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밀려왔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잠시 후 병원 문이 벌컥 열리더니 경찰관 2명과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박정순 어르신 되시죠? 저 김상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여자를 향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방금 이 어르신 보호자가 연락을 끊고 떠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여자가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그저 서류만 받았을 뿐인데요.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 안에서 오고 간 진우와 유나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집 팔아서 빚 갚자는 말, 요양병원에 그냥 눕혀두자는 말, 치매 진단을 이용해 후견인을 신청하자는 말까지.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 명이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즉시 해당 가족을 추적해 주세요. 형사사건입니다. 변호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란 건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끝을 보려고 합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녹음이면 아드님과 며느님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감옥에 가게 되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학대와 유기, 재산 편취 미수까지 해당됩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가 섞였다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일을 여기서 멈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합의하시고 재산만 지키는 수준으로 마무리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눈보라치던 병원 앞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차를 돌려 세워 다시 올라올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이 나처럼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진우와 유나는 결국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저를 마주 본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버린 거다. 사람을 버리는 순간 가족도 끝이다. 유나는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랬어요. 병원에서 더 잘 돌봐줄 줄 알았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녹음 파일, 휴대폰 문자, 몰래 준비해둔 위임장, 사본들. 수사와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언론의 기사도 조금 실렸습니다. 노모를 요양병원 앞에 두고 떠난 부부, 재산 노린 혐의로 구속. 몇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우와 유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해자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저 아이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압니다.
눈 오는 날이면 제 손을 꼭 잡고 미끄러질까봐 걱정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은 욕심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제발 제대로 벌을 받고 나서 다시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판결이 끝난 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는 남편이 남겨둔 편지와 통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 저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노인 인권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아파트 전세금을 사위가 몰래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땅 문서를 아들에게 맡겼다가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숨기지 않기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알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저처럼 마음 졸이며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는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계신가요? 부탁드립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라도, 경찰에게라도, 변호사에게라도 누군가에게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를 지키는 건 결국 나의 결정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정순아 수고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예전에는 항상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아들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 이제야 조금 늦게 제 이름 세 글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의 평화를 그 누구에게도 다시 빼앗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사연이 마음 한구석에라도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또 이런 시니어 공감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